안녕하세요. 서민 홍영표 TV의 홍영표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챕터 5, 레리킹의 대화의 신 챕터 5, 막힌 일도 쉽게 풀리는 결정적 대화법 1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속도가 느리니까 여러분들 듣기 좀 불편하시면 1.25배 배속으로 들으시면 좋으실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은 13가지라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의 3가지 말하기 원칙이 있다. 이것은 사회적 대화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된다. 곧바로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말을 잘하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경청.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만일 같은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경우라도 될 수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단어로 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돈이다.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길게 끌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아닌 장점을 말하라. 이것은 이제 세일즈 할 때의 예를 들었는데 이 책에서는 첫째, 당신이 팔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특히 제품의 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말한다. 이것은 이제 다른 제품보다 뭐뭇이 우월합니다. 뭐뭇이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 제품의 장점,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같이 미국 회사 다녔던 사람들은 이거를 value selling이라고 합니다. 그 커스터머 측에서 내가 이 물건을 샀을 때 어떤 value를 가져갈 것이냐. 그런 점을 강조를 해서 세일즈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을 팔 때 보험 자체 상품이 이러쿵저러쿵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그 가정의 경제적 미래가 보장되고 따라서 그 가족들이 느끼는 그런 안도감 그런 것이 얼마큼 되는지 그게 이제 베네핏 셀링입니다. 밸류 셀링이나 베네핏 셀링이나 뭐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만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렇죠?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어떤 밸류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세일즈맨들이 사실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국 회사와 독일 회사의 CEO를 경험했지만 사실 직장인은 사원서부터 CEO까지 전부 세일즈맨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항상 고객들을 만나는데 저희가 가장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 제품이 저 제품보다 이런저런 저런 점 낫습니다, 좋습니다, 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로 하죠. 그러나 실제 그러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저거를 구매하고 샀을 때 어떤 밸류가 있는지, 베네핏이 있는지 그 점을 강조해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주제입니다. 나를 팔아라. 이것은 이제 주로 면접 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3-1입니다. 상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걸 말하라. 고용주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지 말고 당신이 그 고용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라.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그 일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말하라. 당신을 채용함으로써 사장이 어떤 이득이 돌아가는지 말하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의 전문가인지,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지 그런 본인의 그런 점을 얘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큰 세 번째 주제, 두 번째는 열린 자세는 가능성을 만든다. 얘기입니다. 개방된 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교 모임에서 특히 취업 면접에서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일에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당신이 먼저 그 일자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그 자리에 대한 강한 열의를 보여주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경험을 갖추었다. 이 부분 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말해주면은 취업에 100%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취업 못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가고 싶은 분 계시나요? 그러면 요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첫 번째, 당신이 그 일자리를 엄청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시고
두 번째, 그 자리에 대한 강한 열의를 표현해 주시고, 세 번째,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PR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팔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제목 세 번째입니다. 대답하기 힘든 문제일수록 더 대비하라.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점을 말할 것인지 그 요점을 정리하고 그것을 종이에 적고 면접 전에 여러 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4입니다. 똑똑하게 질문하라. 회사 측에서는 면접 현장에서 지적인 질문을 하는 면접 후보자를 눈여겨본다. 그렇기 때문에 묻는 일은 모든 대화의 필수 요소이지만 특히 면접 시에는 상대방한테 물어봄으로써 당신의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당신은 두 가지 사실을 보일 수 있는데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과 그 일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확실하게 어필하면 여러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스펙보다는 열정을 봅니다. 지금 열린 자세, 일에 대한 열의, 관심, 그리고 질문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지원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이자 또 채용하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어야 할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열린 자세, 일에 대한 열의와 관심, 그리고 질문하는 자세. 크게 다섯 번째입니다. 상사를 간파하라. 말은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취직이 되었습니다. 상사에게 어떻게 대할지 상사와 말할 때와 또 동료나 부하에게 말할 때는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상사는 절대 동료가 아닙니다. 상사에게는 상대를 높이는 방식으로 말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굽실거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은 당신의 역할, 회사에 대한 기여도, 당신의 장점과 단점, 스스로 향상시켜야 할 부분, 처리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 그런 것들입니다. 당신의 상사에 관해서도 바로 이런 점들을 파악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상사들은 겪어본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상사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상사와 일을 훨씬 더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부하에게 말할 때입니다. 부하에게 말할 때는 명확하게 지시하고 아낌없이 칭찬하라. 이 간단한 원칙 하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하에게 말할 때는 명확하게 지시하고 아낌없이 칭찬해라. 즉 부하 직원과 정기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통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한 면은 무엇인지, 나아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점에 좀 더 치중해야 할지 부서장으로서 정확히 말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시를 낼 때는 최대한 명확하게 하라. 그리고 잘된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마라. 그리고 부하 직원과는 밀당을 하지 마라. 자, 일곱 번째입니다. 존중하는 만큼 대접받는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부하 직원을 만약에 두고 있다면 어시스턴트라고 하죠. 또는 세크레터리라고 하기도 하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나 직접 통화해서 뭔 일을 약속을 잡는다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이 책에서는 1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비서와 직접 통화해라. 어차피 그 본인에게 물어보았자 결국은 비서를 통해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그 사람과 통화할 이유가 무엇인가? 비서에게 직접 물어보면 당신, 그 비서, 또 당신이 접촉하려는 그 사람까지 세 사람의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 역시 훨씬 빨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협상 전문가가 알려주는 이기는 대화 방법. 협상에 관한 진리 하나는 성공의 확률이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강자의 입장에서 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협상 전략과 매우 통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약자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해서는 벌써 포지셔닝에서부터 이렇게 기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승리의 확률이 아주 희박하더라도 항상 강자의 입장에서, 여러분 트럼프의 거래 기술인가요? 그 책에 나와 있죠. 항상 협상할 때는 강자의 입장에서 강자처럼 외양과 바디랭귀지에 관해서도 성공한 사람의 분위기를 풍기며 절박해하는 모습은 결코 보이지 마라. 절박해하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마라.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하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들어갈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상대방이 그 말 속에 얼마큼 성실함이 있는지, 직업정신이 있는지, 그리고 또 유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하는 답을 얻어낼 때 상대방을 도덕적으로 적으로 보지 않고 존중할 만한 상대로 여겨서 협상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상대방을 협박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음번에도 이길 수 있도록 당신의 방패를 정비해 둬라. 10번째입니다. 10번째. 회의에서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말하는 법. 여기에는 이제 소제목으로 몇 가지 있는데요. 10-1. 불필요한 회의는 안 하는 게 낫다. 10-2. 말은 적게 할수록 좋다. 10-3. 남을 비하하지 마라. 10-4. 필요하다면 멍청한 질문이라도 해라. 이것은 회의가 옆길로 새나가서 종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멍청한 질문이라도 해서 회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10-5. 준비 없이 발언하지 마라. 회의는 어떤 회의든지 간에 회의 시작 전에 요점을 정리하여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분명히 10중 8구 장황한 횡설수설이 되고 당신의 입장을 지지하려던 사람마저 등을 돌리기 쉽다. 10-6. 때론 웃음이 필요하다. 특히 회의가 장시간 지속될 때 아주 유머로서 그 회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회의가 쭉쭉쭉 뭐 길어졌는데 여기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나는 카톨릭 신자로서 콘도미니엄의 사용을 반대합니다. 카톨릭 교회는 콘돔의 사용을 반대한다는 데서 나온 발상이었습니다. 좌중에서 폭소가 터지고 그것으로 회의는 끝났다. 콘도미니엄, 콘돔, 콘도미니엄, 콘돔. 참 아재 개그인가요? 뭐 어쨌든 유머를 잃지 마세요. 11. 회의를 주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부동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첫째도 위치, 두 번째도 위치, 세 번째도 위치입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첫째도 준비, 두 번째도 준비, 세 번째도 준비입니다. 작은 쪽지에 짤막하게 적을지라도 회의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11-1. 확실한 결론을 끌어내라. 회의를 하고 흐지부지 하면 안 됩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항상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그것을 확실히 하도록 결론을 맺고 회의를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2. 냉정한 자세를 고수하라. 회의 참석자들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누가 서로 잘났는지 경쟁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만약 여러분들이 회의를 주재하시는 입장이라면 절대 회의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 냉정한 자세를 고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셰익스피어의 한 명언이 있습니다. 여보게 브루투스, 잘못은 회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네. 우리 자신들이 그 회의에 각자 소중한 시간을 알고 그 회의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회의의 주제는 특히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12번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일종의 대중연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요즘 너무 많이 사용하죠. 근데 프레젠테이션은 시각을 통해서 슬라이드나 차트, 각종 도표, 그림, 사진 등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자기가 자료를 준비하고 미리 예행 연습 꼭 필수입니다. 예행 연습 안 하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꼭 미리 연습해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황당한 현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아주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 돌발 상황에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야 합니다. 마지막 13번째입니다. 애매모호한 말이 필요할 때, 이거는 주로 이제 정치인들이나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자리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라든지 회의하다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애매모호한 말이 필요할 때 그냥 솔직하게 나로서는 자세히 모르는 일입니다 라든지 뭐 그것은 좀 다음에 생각해보죠. 제가 좀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얼버무려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13가지의 그 대화 방법 중에서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제목은
아까 막힌 일도 쉽게 풀리는 결정적 대화법이었죠. 막힌 일도 쉽게 풀리는 결정적 대화법 13가지. 그것을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당신 자신을 팔아라. 나 자신을 팔려고 내놓은 상황은 비단 취업, 면접 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당신 자신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또한 내가 팔아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나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의 특징을 말하지 말고 장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아까 말했죠. 그 제품이나 서비스 나에 대한 장점, 특징보다는 내가 뭐보다 잘한다 이런 비교 그런 개념보다는 당신이 이 서비스와 장점과 저라는 사람을 채용하면 당신이 어떠한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benefit selling, value selling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상사에게 굽시 걸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라. 상사에게 지나치게 아첨하면 그들은 당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 대신 상사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땐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상사에게 솔직하게 말하라. 상사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로서는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얘기하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생산적인 회의를 하라. 모든 말에 끼어들어 가치 없는 말을 하고 평판을 깎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말하라. 필요할 때만 말하라. 그것이 현명하다. 회의에 참석하여 당신이 무언가 발언할 예정이라면 항상 반드시 미리 요점을 정리하여 준비한다. 또 준비한다. 또한 유머 사용에 주저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남을 비하하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챕터 5 레리 킹의 대화의 신. 50년간 약 5만 명 이상을 인터뷰한 대화의 신 레리 킹. 미국 방송계의 토크쇼의 황제. 상대의 마음을 간파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최고의 말하기 노하우. 챕터 5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6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직 유튜브를 진행한 지가 2주가 안 돼서 좀 여러 버벅거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성공적인 대화법을 구사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6번째 시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 홍영표 TV의 홍영표였습니다.